자, 이번 차시에서는 빈들 간의 의존관계 설정 방법을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자, 값이 여러 개일 때 프로퍼티스 파일을 작성해서 프로퍼티스 파일을 이용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의존관계 설정 방법은 자, 세터 인젝션과 컨스트럭터 인젝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터 인젝션은 그 세터 메서드를 통해서 의존관계가 있는 빈을 주입해 주는 건데, 설정 파일에서는 이 프로퍼티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태그에 ref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빈의 이름을 이용해서 주입한 빈을 찾아서 주입을 해두죠. 그리고 프로퍼티 태그의 또 속성 중에 value라는 속성이 있는데, value라는 속성은 단순한 값, 즉 빈이 아닌 객체를 주입할 때 사용하시는 속성입니다. 자, 세터 인젝션의 프로퍼티 태그를 사용하신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클래스에 setName이라는 메서드와 setPrinter라는 두 개의 세터 메서드가 존재하죠. 자, 그랬을 경우에 빈을 선언하시면서 프로퍼티 태그로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setName은 첫 번째 이 프로퍼티 태그와 매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setPrinter라는 메서드는 두 번째 있는 이 프로퍼티 태그와 매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etName의 메서드의 아규먼트의 인자의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자, value라는 속성을 써서 단순 문자열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setPrinter 메서드의 아규먼트의 타입은 자, 프린터 타입, 즉 빈 객체의 타입이기 때문에 자, ref라는 속성을 써주시면 됩니다. ref의 프린터는 실제 스트링 프린터의 객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프로퍼티 태그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스트럭터 인젝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인젝션은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의존관계가 있는 빈을 주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컨스트럭터 arg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터 인젝션과 세터 주입 방식과 컨스트럭터 주입 방식의 차이점은, 자, 컨스트럭터 주입 방식은 파라미터,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객체를 주입할 수 있다는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생성자, 기존에 있는 기본 생성자 이외에 이렇게 인자, name이라는 변수와 printer라는 변수를 아규먼트로 받는 생성자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생성자를 이와 같이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생성자 주입을 위한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로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클래스에 name과 프린터 타입을 인자로 받는 생성자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설정 태그에서는 constructor arg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자는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인덱스 0, 그리고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value equal spring, 두 번째 인자이기 때문에 인덱스 1, 그리고 레퍼런스, 즉 두 번째 인자는 빈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ref라는 속성을 쓰셔서 자, 프린터 스트링 프린터 객체의 id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 주입을 위한 설정, 자,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주실 수도 있지만 동일한데요. 자, name, 자, 변수명, 컨스트럭터의 인자로 받은 변수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 hello라는 생성자 추가하셨죠. string name, 자, 프린터 타입의 자, 프린터라는 변수 선언하셨죠. 그랬을 때 이 변수명 name과 프린터라는 변수명을 이 name 속성의 값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value와 ref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파라미터 이름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작성하셨던 포조 클래스의 생성자, 자, 이름과 프린터 인자로 받는 생성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태그 설정 부분을 자, constructor arg라는 태그를 써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uctor injection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자바 클래스를 열고요. 자, 여기에 생성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 추가하시는 것은 자, 소스 밑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체크하시고 OK 하시면 자, 생성자 추가되시죠. 자, 저희가 추가로 생성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생성자 추가를 하셨고요. 자, 그럼 이 생성자와 매핑되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fig 밑에 bins xml. 자, 기존에 작성하셨던 hello 대신에 hello bin 태그에 property 태그를 선언하셨죠. 자, 이거 대신에 새로운 빈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만 다르게 해서 hello 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hello2 자, 클래스명은 동일하죠. 자, 빈 태그 아래 자, constructor 태그 선언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자, 인덱스 속성 선언하시고 0이라고 주시고 자, 밸류 속성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스프링 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1, 두 번째는 프린터 타입을 자, 빈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네, REF 속성을 주시고 자, 이 프린터 ID 값을 주시면 되겠죠. 예, 이와 같이 설정하시는 방법은 생성자 컨스트럭터 인젝션입니다. 자, 테스트는 자, 세터 인젝션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번 2장에서는 프로퍼티 값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순한 값, 즉 문자나 숫자인 경우에 값을 주입하실 경우에는 프로퍼티 태그에 자, value 속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llo 클래스에 setName이라는 메서드의 아규먼트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value 속성을 사용하시고 프로퍼티 태그 선언하시고 프로퍼티의 밸류 속성의 값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렉션 타입의 값을 주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타입을 제공하죠. 그래서 리스트, 셋, 맵과 같은 맵 프로퍼티즈와 같은 여러 개의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컬렉션 타입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컬렉션 타입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컬렉션 타입의 값을 어떻게 주입하는, 프로퍼티 주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와 셋인 경우에는 리스트와 밸류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셋인 경우는 리스트 대신에 자, 셋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hello라는 클래스 안에 자, names라는 변수가 있죠. names라는 변수는 자, list라는 컬렉션 타입이죠. 그리고 자, setNames라는 자, setter 메서드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은 setNames와 매핑되는 태그로는 자, property 태그를 선언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names라는 변수가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자, 리스트라는 태그를 써주시고 각각의 리스트 타입에 저장되는 값을 자, value라는 태그를 써서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spring ioc di라는 문자열이 이 리스트 타입인 이 names라는 변수의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컬렉션 타입 중에서 맵 타입인 경우, 자, 맵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 쌍 형태로, 페어 형태로 제공이 되는 컬렉션 타입이죠. 그래서 헬로 클래스에 예를 들어서 ag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맵 타입으로 선언하셨죠. 그래서 키 값은 스트링 타입, 자, 밸류는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set age라는 세터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에는 이 set age와 매핑이 되는 property 태그를 선언하시고, 자, 이 ages라는 변수가 맵 타입이기 때문에 자, 맵이라는 태그 선언하시고, 맵 태그 안에 각각의 값을 설정하는 entry라는 태그. 그래서 키 값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키 이꼴 문자열, value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value 이꼴 숫자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 타입인 경우는 맵과 엔트리 태그를 이용해서 값을 주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렉션 타입의 이 names라는 변수에 값을 주입하는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s라는 변수는 리스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시고요. set names라는 메서드 선언하시고, 이 set names와 매핑되는 property라는 태그 선언하시고, 이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리스트 태그, 그리고 리스트 객체에 각각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value라는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파일을 이용한 설정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하시고요. 자, 파일. 자, 파일명은 value.properties 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perties 파일에 name인데 name이란 속성하고 헷갈리니까 앞에 my를 붙이죠. my name spring. 자, 프린터인데 프린터라는 이름 대신에 속성 키값이라는 걸 해서 my 프린터라고 주시고, 자, 프린터. 자, 그리고 value1. 저희가 아까 AUP라고 설정하셨죠. value2 spring 3 di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렉션 타입의 변수를 수정하셨기 때문에 di 테스트 클래스도 따라서 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헬로 클래스에 getNames는 리스트 타입이죠. 이 리스트 객체의 사이즈가 3이 나오겠죠. 아까 3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3인지를 검증해보는 메서드 작성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hello.getNames라고 하면 아까 작성하신 리스트 객체가 반환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객체를 포문을 돌려서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클래스에 자, 컬렉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s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자, 리스트 타입이라는 클래스 임포트를 하셔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5. 그래서 util.list 타입 주시고,
자, getName, setName 메서드 선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etNames와 setNames 메서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s 변수에 대한 자, getNames, setNames 메서드 선언하시겠습니다. 자, names라는 변수 자,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이 names에 대한 자, setNames setter 메서드 선언하시고 자, 이걸 names라는 변수를 호출해서 쓰기 위해서 getNames라는 메서드까지 선언해 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가 추가됐다면 설정 파일에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설정 파일은 자, 기존에 작성하셨던 hello 여기다가 자, 방금 전에 작성하신 생성자 주입 방식을 쓴 코드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perty set names였죠. 그렇기 때문에 names는 name 변수의 값은 names가 되겠습니다. 자, property 태그에 자, names라는 변수가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자, 리스트 태그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태그 아래 값을 선언하기 위해서 value 태그 첫 번째 값은 AOP라는 문자를 주시고요. 자, value spring di라고 주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리스트 타입인 태그를 주입받는 태그를 선언해 보셨고요. 자, 이 설정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작성하셨던 hello bin junit string test 자바 클래스를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test2는 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test1을 에다가 작성하신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클래스에 있는 자, getNames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getNames는 리스트 타입이죠. 자, 리스트 타입의 자, 사이즈는 몇 개일까요? 아까 저희가 값을 3개, 3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리스트 객체, 이 names라는 이름을 가진 리스트 객체의 값은 사이즈는 3이겠죠. 그 값이 3이 리턴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똑같은지를 판단하는 assert 3이라고 하시고요. hello.getNames.size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Names 메서드로 hello의 getNames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자, 리스트 타입이죠. 스트링 리스트 타입 hello.getNames 하시고 임포트 하셔야 되겠죠. Ctrl Shift O util.list. 네. 자, 그리고 이 리스트 객체를 포문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치 하시고 Ctrl 스페이스바 하시면 네, 구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시죠. 그리고 변수명을 자, value로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11. 에러가 나셨죠. null point exception. 자, 왜 에러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설정하신 지금 방금 전에 설정하신 내용은 hello가 아니라 hello2라는 아이디를 가진 빈에다가 설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hello가 아니라 자, hello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테스트 성공했고요. 예, 자, 출력한 결과를 콘솔에서 확인하시면 자, AOP와 스프링, 예, DI에서 리스트 객체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장 프로퍼티 파일을 이용한 설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즉 개발이나 운영. 운영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같은 경우는 DB의 URL이라든지 그다음에 DB의 유저네임, 패스워드 같은 것이 개발 환경일 때와 운영 환경일 때가 다르겠죠. 자,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는 내용은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값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운영 환경에 따라 자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환경에 따라서 개발, 운영 등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은 자, 프로퍼티즈 파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프로퍼티즈 파일은 XML처럼 복잡하지 않고 키와 밸류 쌍 형태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에 변경하는 이유나 시점이 다르면 자,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원칙이 있죠. 자, 설정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는 내용을 분리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밸류 속성이 있죠. 자, 밸류 속성인데 자, 어떤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했냐면 자, Simple Driver Data Source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하실 때는 DB URL, DB 클래스, 드라이버 클래스 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URL 정보, 그다음에 DB 접속하실 때 필요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지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여기 밸류에 설정된 값들은 환경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은 설정 파일에 이렇게 이와 같이 값을 그대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 값들을 모아서 자, 프로퍼티즈 파일에 따로 넣어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주 변경되는 정보들을 프로퍼티즈 파일에 분리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변경되는 정보들, DB 접속 정보라든지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와 같이 프로퍼티즈 파일을 만드시고 따로 분리했습니다. 자, 따로 분리를 하신 후에는 이와 같이 기존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셨던 부분에 프로퍼티즈 파일에 키 값을 주시면 되죠. 키 값을 주실 때는 반드시 $브레이슬릿을 주셔서 브레이슬릿 코드로 코드 블록으로 감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RL 정보도 db.url 키값,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도 db.유저네임, db.패스워드라고 해서 프로퍼티즈의 키값을 주시면 런타임의 동적으로 이 프로퍼티즈 파일의 키와 매핑되는 밸류 값이 이 밸류 속성의 값이 자동으로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브레이슬릿 코드 블럭을 써서 치환을 하시려면 이와 같은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프로퍼티 플레이스 홀더라는 태그를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이 태그를 선언하시면서 프로퍼티즈 파일의 위치 정보, 파일명과 어떤 폴더 아래에 있다라는 프로퍼티즈 파일 정보를 같이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빈 설정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value properties라는 파일을 이렇게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ame, 프린터 값을 이와 같이 properties 파일로 설정을 하시고 기존의 그 value, ref,
그다음에 여기 value에 썼던 이 부분들의 값에 실제적인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properties 파일의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키 값을 주시면 자동으로 값이 주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properties 파일을 따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property place라는 태그를 선언하시고 이 태그의 location이라는 속성의 properties 파일의 정보를 이와 같이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roperties 파일을 이용하는 걸로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실제 값이 스프링이라는 값이 properties 파일의 값으로 있는 건데 그걸 대입할 거죠. 자, 그러면 먼저 properties 파일의 위치를 설정하는 context placeholder라는 태그를 선언하셔야 하는데 이 태그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namespace라는 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text 탭을 namespace를 선택하시고 context namespace에 해당하는 스키마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스로 돌아오셔서 자, context 네임스페이스 추가를 했고요. 자, 컨텍스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자, property placeholder라는 태그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 중에 locations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 폴더 안에 있는 value.properties 라는 파일명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달러 대신에 my name 달러 프린터 근데 프린터가 아니라 자, my 프린터죠. 그리고 이 값을 달러 value 1 달러 value 2 3로 하겠습니다. 자, properties 파일의 키 값으로 주셨고요. 자, 이 설정한 값이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F11. 값이 그대로 리스트 객체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자, 빈 객체도 잘 주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I 어플리케이션 작성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빈 의존관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빈 의존관계 설정 방법은 자, 세터 인젝션과 컨스트럭터 인젝션이 있죠. 세터 인젝션은 자, property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스트럭터 인젝션은 constructor arg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property 값, 즉 객체가 아니라 단순 문자열이나 값인 경우는 자, property 태그에 자, value라는 속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collection type, 리스트나 set, map과 같은 collection 타입을 주입하실 경우는 자, 리스트나 set이라는 태그, map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properties 파일을 이용한 값 설정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환경에 따라서 자주 변경이 되는 정보들은 이렇게 properties 파일로 따로 작성을 하시고 그 properties 파일의 키 값을 참조하실 때는 달러 치환자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치환자가 자동으로 주입이 되게 하는 property place라는 placeholder라는 태그를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